재벌 회장님이라면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평생 소유하고 싶었던 고급 자동차,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 몸을 감싸고도 남는 명품으로 가득한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그러나 일부 재벌 회장들에게는 그런 것들조차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자 연예인들과 얽힌 재벌 회장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위 스폰서인지 짝사랑인지 모호한 관계 마이너스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 걸그룹 블레이드의 멤버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던 이코코는 그룹 해체 후 코코솔이라는 여성 듀오로 재도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질 만큼 큰 실패였죠. 하지만 이코코는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재원이었으며 어린이 영어 교육 채널 진행자와 연예 프로그램 리포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매력을 제대로 알아본 이는 다름 아닌 CJ 파워캐스트의 회장이었던 이재환뿐이었던 듯합니다. 이재환 회장은 CJ그룹의 로열 패밀리로 CJ그룹의 어준선 회장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사업적 성과보다 여성 편력과 비윤리적 행동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악명 높은 면접 태도는 지금도 회자됩니다. 비서 면접 자리에서 남자친구와 얼마나 사귀었는지, 집에서 만나느냐? 는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머리를 뒤로 묶어보라고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내게 오지 않겠느냐? 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주인공인 이재환 회장이 이코코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열사를 통해 그녀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코코는 CJ 계열사 제작 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환 회장이 이코코와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가 공개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탐욕스러운 노인과 권력에 취한 젊은 여성의 스폰 관계라고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코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친구의 소개로 이 회장과 식사를 한 번 했을 뿐 그가 보낸 메시지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관계가 상호적 스폰서 관계였는지 아니면 이재환 회장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는지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환 회장이 과거 저지른 각종 사건과 논란을 고려하면 이코코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탐욕스러운 노인의 집착인가 아니면 젊은 여성이 권력을 이용한 일인가? 3위 재벌가의 최고 문제아로 불리는 최원석 회장과 그의 여자 장은영. 최원석 회장은 동아그룹의 수장이자 그 명성만큼이나 논란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의 전 부인 배인수는 최 회장과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한 뒤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세간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책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 회장의 여자 연예인들과의 방탕한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당대 톱배우, 탤런트, 가수들과 얽힌 그의 불륜 행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되었던 여자 연예인들과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당시 연예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배인수는 이혼의 배경에 KBS 아나운서였던 장은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 회장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결국 장은영과의 관계를 위해 이혼을 택했고 장은영은 본처 자리를 차지하며 최원석과 재혼했습니다. 장은영은 재벌 회장의 부인으로서 항상 그의 곁에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원석과 합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재혼을 발표하며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장은영의 재혼 소식보다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은 이혼 후 단 2개월 만에 새로운 남편과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원석과 정주영 회장과 김경희. 정주영 회장과 김경희의 결혼은 사실상 사기 결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경희는 1950년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배우로 대입을 앞두고 재미삼아 응시한 방송사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0살의 꽃다운 나이였던 김경희는 57살의 정주영 회장의 눈에 띄었고
그 후 정주영 회장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 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경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정주영 회장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검소한 생활 방식에 의해 김경희는 한 달에 겨우 1,000달러를 송금받으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두 딸의 호적 문제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혼외자의 존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대선에 실패하고도 2001년까지 두 딸을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의 사후 친자 소송을 진행하여 두 딸이 친자로 인정받고 그로 인해 상속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딸은 100억 원가량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김경희는 700억 원의 자산을 추가로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김경희는 사기꾼들에 의해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정주영 회장의 재산 날마다 찾아가면 직원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한때 그녀가 가졌던 부와 권력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녀에게 이런 대접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1위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 마이너스 가장 많은 것은 신격호 회장은 그 당시부터 서미경에게 눈독을 들였고 그녀가 성인이 된 1981년 일본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서미경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은 스폰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기에 루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1983년 서미경이 딸 신유미를 출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서미경은 처음에는 신유미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지만 1988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신유미를 정식으로 입적시키면 자신이 롯데 회장의 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에게는 일본의 유력한 가문 출신인 본처 시케미스 하치코가 있었기에 서미경은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은둔하며 오직 신격호 회장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서미경은 전성기 시절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자랑하며 신격호 회장은 본처의 눈총을 무릅쓰고 일주일 중 5일은 서미경과의 시간을 보내며 그녀에게 큰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애정은 서미경의 재산을 통해 더욱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서미경은 롯데시네마 수도권 지점에서 팝콘 등의 간식류를 판매하는 유기개발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한 식당을 관리하는 유언실업의 실소유주였으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6.8%로 신격호 회장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서미경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추정되는 서미경의 재산은 1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톱스타의 삶과 1조 원의 첩살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폰서 관계 폭로로 신뢰를 잃고 인생이 무너진 4명의 여자 연예인. 4위는 수연입니다. 수연은 데뷔 전부터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펑크 도베녀, 구하라 도플갱어, 성형 대박녀 등의 별명을 얻으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4인조 걸그룹 멤버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화려하게 진입했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스폰서라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수연이 30대 자산관리사 B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동시에 동갑내기 남자친구 어와의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었던 수연은 결국 사랑 대신 돈을 선택했고 수년간 함께한 남자친구 어와 냉정히 결별하며 스폰서 B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곧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어와의 과거 사진이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수연은 스폰서 B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B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를 찾아가 폭행하고 스마트폰 유심칩을 강탈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어는 B를 강도상의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수연은 스폰서 관계가 공개될 것을 우려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를 상대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연애 중에 친밀한 자료들이 공개되며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는 수연을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법원은 수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스폰서 B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연은 끝까지 B와의 관계를 단순한 친분이라 주장했지만 사건 이후 연예계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며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걸그룹 트윙클로 재데뷔를 시도했으나 과거의 논란이 발목을 잡아 데뷔는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를 떠나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갔으며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연의 잘못된 선택과 이중적인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명예를 쫓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이야기는 연예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3위는 가수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6년 그녀의 전성기를 단번에 무너뜨린 충격적인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기업가 및 투자자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아가 2015년 미국 LA에서 한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고 3,5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한국에서도 또 다른 사업가와 성매매로 1,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강 씨는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수백만 원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성매매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해외 원정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아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녀만이 강 대표의 희생양은 아니었습니다. 강 대표의 알선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연예인은 총 6명으로 전 걸그룹 슈가의 멤버 이하린과 2015 미스 코리아진 이민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아는 사건에 대해 강 대표가 힘든 시기에 돈을 빌려줘 고마웠다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단순히 소개팅 형식으로 지인을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인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아에게 벌금 200만 원, 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진아의 연예 활동은 전면 중단되었고 그녀는 방송가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아의 몰락은 화려한 스타 이미지 뒤에 감춰진 어두운 선택과 그로 인해 치르게 된 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그녀의 경력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2위는 클라라입니다. 섹시 아이콘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클라라는 단 한 번의 스캔들로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구 장면에서 주목받은 뒤 단숨에 섹시 스타로 떠올랐고 모든 행동이 기사화될 정도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간의 충격적인 사건이 폭로되며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반격에 나서며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다,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는 발언이 밝혀지며 대중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흐름은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가 이 회장과의 대화를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았고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인사와 함께 대화를 유도한 메시지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과 비키니 화보를 자발적으로 전송하며 이 회장의 칭찬에 즐거움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2014년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사망한 비극 속에서 클라라의 행동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녀는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연예인들조차 조문을 왔는데 클라라는 왜 오지 않았냐며 비난했습니다. 클라라는 사정상 갈 수 없었다고 변명했으나 이후 그녀가 권리세와 방송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이 회장의 소속사와의 갈등에서 수세에 몰렸고 계약 해지를 위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충격적인 반전이 뒤따랐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단순한 연예 기획자가 아니라 군수사업 로비스트로서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로 밝혀진 것입니다. 유명 로비스트 린다 김은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그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클라라는 구라라라는 조롱과 함께 국민적 비호감으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발언과 행동들이 다시 조명되며 그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한국 연예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클라라는 배우로 재기를 시도했으며 한 사업가와 결혼해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주택에서 여전히 과시적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타의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1위는 김치현입니다. 2000년대 초반 청순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탤런트 김치현은 레모나 CF를 통해 연예계에 화려하게 데뷔하며 스타덤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해 눈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지만 사건의 진실은 점차 드러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치현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자신이 자발적으로 차에 탔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납치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사실은 40대 대기업 간부로 김치현의 스폰서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스폰서를 동시에 만나며 벌어진 갈등을 은폐하려는 자작극에 불과했으며 그날 밤의 상황은 납치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김치현은 처음에는 스폰서가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스폰서와의 관계를 끝내려 했다고 인정하며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용인 수지로 끌려갔다고 했던 말도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실제로는 한강 둔치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납치 자작극과 양다리 연애 사실이 폭로되면서 김치현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퇴출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김성경으로 바꾸고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를 가장하며 동정을 유도하는 또 다른 자작극을 벌이다 발각되어 복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그녀는 유기묘를 돌보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당시의 진술을 뒤집고 납치가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대중에게 연예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자작극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으며 김치현의 이름은 진실성의 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 한국 연예계를 혼탁하게 만든 인성 갑질 여배우들. 한국의 여배우들은 뛰어난 외모와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종 선행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배우들은 화려한 외모와 성공 뒤에 가려진 무례함과 오만함으로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한국 연예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4위는 서예지입니다.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김정현은 상대 배우 서연을 대하는 차갑고 불편한 태도로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행사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한 그는 단 한 번도 미소를 보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색함과 불쾌감을 안겼습니다.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당시 연인이었던 서예지와의 관계로 확대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상대 배우와 냉정하게 대하라고 요구했으며 김정현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촬영장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김정현에게 스태프와의 인사를 금지시키는가 하면 딱딱하게 행동하라며 스킨십 장면을 거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며 심리적으로 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드라마 촬영을 중도에 포기하며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과 대중에게 딱딱한 스캔들로 불리며 서예지의 인간성과 영향력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서예지가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대중의 분노는 그녀의 과거 행적과 관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윤호윤호와 손호준을 차례로 사귀며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호윤호와의 관계를 정리한 직후 그의 절친인 손호준과 연애를 시작한 서예지는 두 사람의 우정을 깨뜨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윤호윤호가 군 복무를 시작한 뒤 그녀가 손호준과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긴 사실은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손호준은 너희 우정이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한 방에 끝내겠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서예지의 학창시절 폭력행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맞고 날아갔던 아이도 지금은 애 엄마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의 갑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예지는 스태프에게 폭언을 일삼고 차 안에서 흡연해 간접 흡연 피해를 주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스태프의 작은 실수에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혼내는가 하면 스태프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의 사진으로 강제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등 권위적인 태도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영화 촬영장에서의 충격적인 행동. 한 영화 촬영에서는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연기하던 중 미리 협의된 동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는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편에서 버스가 다가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서예지는 이를 두고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를 경악하게 한 이 행동에서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그녀의 발언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3위는 클라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꼽히는 고현정. 보였다. 그녀는 뒤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 인터뷰 중에는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먹고 있냐? 소리 좀 내지 말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 발언에 당황한 사회자는 인터뷰 진행 중이니 조용히 부탁드린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현장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이와 같은 돌발적 행동은 인터뷰 중뿐만 아니라 후배 발언 중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당시 후배 배우 최윤영이 어린 배우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하자 고현정은 최윤영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를 보다 못한 윤여정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지 마라고 말리려 했으나 고현정은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지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애들은 애들이다. 애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는 건 어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후배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 리턴 촬영 당시 고현정이 PD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현정은 주연 자리에서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녀는 오전 촬영은 안 한다. 12시간 이상 촬영은 못한다는 등의 요구를 앞세우며 제작진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제작진이 연기 톤 조정을 요청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고 이를 설득하려던 CP를 차량으로 끌고 가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 같은 행동은 프로답지 못한 태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고현정은 고쇼라는 이름의 토크쇼에서 지석진을 향해 지석진 씨가 상을 받은 적이 있냐며 그의 경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지석진 씨가 웃기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동료 MC들과 게스트들 앞에서 비웃음을 보였다. 지석진은 이에 정면 반박하며 고현정의 비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진행 태도를 비판했고 이 사건으로 고쇼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2018년 온라인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고현정의 교수 시절 논란을 폭로했다. 그녀는 수업 중 금연구역인 강의실에서 10차례 이상 흡연을 했으며 학생들과 술을 마시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고현정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논란에 휘말렸다.